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이번에는 비위험 기구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위험 기구, 비위험 물품의 관리 원칙입니다. 의료기구의 분류 중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거나 점막과 비접촉하는 기구들은 비위험 물품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이 비위험 물품들은 결핵균의 살균력이 없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면 충분하게 소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위험 기구의 일반적 관리 원칙입니다.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점막에 노출되지 않아서 오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구들을 의료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제내성 균주를 포함한 환경오염 미생물에 의한 교차 감염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혹은 오염 발생 시에는 세척이나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에는 혈액맥에 감염 노출에 준한 소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소독 방법은 주로 64배속한 4급 암모늄 소독제나 100배속한 차화음소산 나트륨, 즉 낮은 수준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혈액이 오염된 경우라면 10배속한 차화음소산 나트륨, 그리고 격류 환자가 사용한 경우라면 격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소독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정제만 사용할 경우라면 단백분해 해제가 포함된 의료기구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조회사의 권고에 따라 제품의 재질에 적합한 소독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전체에 이런 소독 방법을 포함한 의료기저제 사용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일률적으로 표준화되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위험 기구들의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치료기구들은 대부분 준위험기구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지만 일부 표면들은 비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트 플로우메타나 석션 바트, 그리고 라링고스콥 핸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트 플로우메타나 바트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하면 충분히 되지만 기구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헹구고 세척한 이후에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석션 바틀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의료기구용 세조로 세척하시고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한 이후에 건조하면 되겠습니다. 라링고스콥 블레이드는 높은 수준 혹은 멸균하면 되지만 핸들은 중간 수준의 소독제 와이프로 매번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이동형 대소변기의 일반적인 원칙은 환자마다 사용 후마다 세척 소독하는 것입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매번 사용 후에 적절한 세척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파 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등 위장관 질환 환자가 사용했거나 격리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입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소독해서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독 방법은 고온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 침적할 수 있겠습니다. 고온의 변기 소독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소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소변기 소독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소독제에 침적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 농도와 소독제 유효기간을 엄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척 후 건조 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별도 공간이 없다 그러면 세척 장소에서 보관할 때 동선을 고려하셔서 세척 공간과 분리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용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개별 화장실에 쓸 수가 있겠고요. 혹은 침대에 개별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침대에 이동 변기를 보관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환자가 교체될 때 침대에 소독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Q&A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락스는 의료기구용으로 허가받지 않았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보시면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한 이 락스 제품들의 사용 설명에 보시면 화장실 소독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동 변기는 화장실 소독에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지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소독 방법에 희석한 차염소산 나트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기 소독에 있어서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용한 대소변기 소독제는 꼭 침적해야 되나요? 와이프로 닦아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와이프로만은 부족합니다. 만약에 세척이나 침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기 안에 비닐을 넣고 쓰거나 아니면 배펜 라이너처럼 이렇게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와이프로 닦아내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혈압계 커프입니다.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환자 개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퇴원 후에 소독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요즘은 일회용 커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 그러면 일회용 커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나 이런 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혈압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오염이 확인될 때마다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동 혈압 측정기인 경우에는 내피를 분류해서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병동에서 사용하는 혈압기들은 소독제 와이프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제를 묻힌 후에 물로 닦아내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벨크로 부분은 이게 소독제를 와이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제를 스프레이한 후에 건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혈압계를 구매할 때 이 커프가 세척, 소독이 가능한지, 커프만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란셋 홀더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런 란셋 홀더들은 사용하다 보면 헤드 부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묻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전파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 부분이 소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란셋 홀더는 환자 개인용이 있으면 개인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즘은 란셋 홀더가 필요 없는 이런 일회용 안전 란셋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란셋 홀더를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번 알코올 소독제로 헤드 부분을 소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단 및 치료기구의 외부 소독 관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투석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기에는 혈액투석실은 투석 과정에서 미세한 혈액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의 유행 발생들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혈액맥의 감염의 주된 원인인 간염 바이러스는 4급 아모늄과 같은 환경소독제에 잘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석이 종료된 후에는 투석기를 포함한 모든 표면을 소독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혈액투석기를 분리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B형 간염 환자는 분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형 간염이나 HIV 감염은 표준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면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신장학회나 감염관리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C형간염의 유행 발생 사례들을 볼 때 C형간염 환자의 투석 환경 관리는 조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들은 C형간염 환자들의 투석기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페이션트 모니터링 기기 등 이런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들의 표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투석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환경을 통한 교차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혹은 오염이 있었을 때 아니면 환자가 교체될 때는 표면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기구들입니다. 생각보다 재활치료에 기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작고 빈번하게 사용하고 충분한 소독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들 중에서도 직물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경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직물 재질로 되어 있는 보조기구들은 수량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혹은 오염이 발생될 때마다 세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치료 도구들은 매번 사용 후 표면을 소독해야 되겠고요.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 헹굼, 소독이 요구됩니다. 재질을 고려하면 결국은 낮은 수준의 소독제나 표면이 작을 때는 알코올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소아들은 입으로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이후에 충분한 헹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소독 건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손쉽게 세척,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실에서 사용되는 용기들입니다. 공급실로 반송되는 물품의 용기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요. 불출 용기들은 멸균 물품을 담아가기 때문에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반송 및 불출 용기는 구별해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송 용기는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 시마다 세척, 소독, 건조시켜서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반성용구는 기구를 꺼낸 후에 자동 세척기에서 세척 소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자동 세척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싱크대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세척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척 자체도 용이하지 않다. 그럼 소독제 와이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송용기 오염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수용 비닐을 추가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위험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거나 환경부 생활화학 제품으로 승인받은 소독제를 쓰시면 되겠는데요. 차염소산 나트륨, 페놀계 소독제, 아요도파 소독제, 그리고 70에서 90%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파놀, 4급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페놀계 소독제는 거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요도파나 알코올 제제들은 피부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차염소산 나트륨과 4급 암모늄 제제가 포함되겠습니다. 비위험기구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위험기구는 접촉에 의한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 혹은 낮은 소독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척만 한다면 세균 오염을 고려하여 단백불해제가 포함된 의료기구용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세정작용이 있는 4급 암모늄 제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비위험기구들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기적 혹은 매번 소독하려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위험기구들의 소독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고 너무 자주 교체해야 되고 너무 많이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내가 환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거를 소독이나 세척 없이 내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